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출시를 알리며 미디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현대의 연구소는 묵묵히 조용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조용함 뒤에서는 조용히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화려한 광고도 대대적인 보도자료도 없었다. 단지 극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보아하니 철저한 실험실에서 몰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용했던 어둠 속에서 놀라운 혁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가 개발한 이 고체 전지 기술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건 에너지 패권 자체를 뒤바꿀 도약이다. 지금까지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오래된 구식 기술처럼 느껴질 것이다. 용량, 안전성, 충전 속도, 모든 것이 다른 회사들이 상상만 하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이 기술은 전기차 세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것이며 지금부터 펼쳐질 장면들은 당신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달라. 영상을 더 깊이 보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면 이런 기술 혁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의 뿌리를 잠깐 돌아보자.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잡은 현대도 처음부터 거인이었던 건 아니다. 지난 1967년 정주영이라는 한 남자가 한국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다. 그 시절 현대는 자동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주로 건설과 기계 프로젝트를 맡는 소규모 회사였다. 그러던 중 우리도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싹 텄고 그것이 지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1975년 현대는 자사의 첫 자동차 포니를 출시했다. 외형은 특별할 게 없었지만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차량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 신뢰가 현대를 점점 성장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현대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전역으로 확장했다. 항상 목표는 같았다.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차량을 제공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디자인, 성능, 기술력을 모두 발전시켜왔다. 오늘날의 현대는 단지 저렴한 차 브랜드가 아닌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앞선 프리미엄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이제 전 세계가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이오닉 시리즈부터 고체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전기차 경쟁의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엔 단순했던 회사가 이제는 테슬라 같은 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들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현대는 조용히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공개한 고체 전지는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다시 쓰고 있다. 전기차는 이제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얼마나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다루느냐가 핵심이다. 현대는 그 해답을 실제 기술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배터리는 진정한 전환점이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배터리들이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 주행 거리에서 한계를 보여왔다면 이 기술은 그 벽을 모조리 허물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밀도다.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덕분에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50%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요소는 충전 속도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하려면 몇 시간씩 걸렸지만 현대의 고체 배터리는 단 몇 분이면 완료된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차가 충전되고 바로 달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배터리는 안전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었지만 고체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하여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여기에 더해 내구성도 훨씬 뛰어나다. 수년간 사용해도 배터리 용량 저하 없이 오랜 시간 유지되며 특히 다른 배터리들이 종종 실패하는 저온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대의 고체 배터리 기술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 그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든 혹한의 겨울이든 날씨와 상관없이 당신의 전기차가 꾸준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기술의 승리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체 전지는 주목받고 있다. 조용한 혁명이라 불릴 만큼 이 기술은 언뜻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기차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바꾸고 있다. 기존의 배터리는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하지만 고체 전지는 그 이름처럼 단단한 고체 물질을 활용한다. 이 고체 전해질은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경로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만든다. 모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오가며 전기가 생성되는데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경로가 액체였다. 반면 고체 전지는 이 경로를 고체로 대체하여 누수, 과열, 폭발 등 기존 기술의 단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고체 전지는 고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 즉, 부피는 작지만 훨씬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 더 적은 공간으로 더 긴 주행거리를 실현할 수 있다. 덕분에 기기나 차량은 짧은 충전 시간만으로 더 오래 작동하게 되고 배터리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직 대중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기술은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배터리 역사를 단숨에 뒤엎을 수 있다. 배터리 기술의 진화는 단순히 장치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에너지를 다루고자 했던 수세기의 도전과 응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기를 가두고 저장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다.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레산드로 볼타는 구리와 아연 디스크, 소금물의 적신 1000조각으로 구성된 볼타 전지를 발명하며 전기 저장의 시대를 열었다. 이 전지는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인류가 전기를 직접 손에 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험프리 데이비, 존 프레더릭 데니얼 같은 과학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전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고 1836년에는 황산과 아연을 활용한 데니얼 전지가 개발되어 일정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초의 전지가 등장했다. 진짜 변화는 1866년에 프랑스의 조르주 르랑셰가 고안한 건전지였다. 액체 대신 페이스트 형태를 사용한 이 전지는 최초로 휴대가 가능한 형태였으며 이후 손전등, 시계, 리모컨 등 우리 일상의 수많은 전자기기를 탄생시켰다. 점차 배터리는 실험실을 벗어나 가정과 거리,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터리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1859년 프랑스의 엔지니어 가스통 플란테는 충전이 가능하고 내구성까지 뛰어난 납축전지를 발명했다. 이 전지는 버스, 트럭, 자동차에 수십 년간 사용되었고 배터리를 대중의 손에 넣게 만든 혁신이었다. 이후 2000세기 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와중에도 배터리는 용량, 수명, 출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캐나다 화학자 루이스 우리가 알카라인 배터리를 개발하며 또 다른 도약을 이끌었다. 기존 탄소아연 배터리보다 오래가고 강력했던 이 배터리는 라디오, 카메라, 손전등 등 가정용 기기의 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스마트 기기, 의료 장비, 고출력 전자 제품 등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 가지 혁신이 등장했다. 리튬의 시대다. 약 1980년경 존 구드니너프, 아키라 요시노 등 여러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세계 에너지의 판도를 다시 썼다. 가볍고 재충전 가능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이 배터리는 곧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전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 다음 혁신의 문턱에 서 있다. 고체 전지는 단지 또 하나의 새로운 배터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현대가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아무도 그것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카메라까지 거의 모든 곳에 쓰이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시절만 해도 가벼우면서도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획기적이었고 전자기기의 형태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소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몇 시간마다 충전이 필요했던 기기들이 이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휴대폰이 몇 시간 동안 작동하고 노트북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며 카메라나 태블릿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진정한 개인 기술의 혁명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에너지를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시대,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매우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소비자 전자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고,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바로 전기차였다. 2000년대 초반, 테슬라, 닛산, 쉐보레와 같은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동차는 기름 없이도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고, 충전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에 고민하던 인류에게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이후 배터리 기술은 단순한 저장에서 벗어나 얼마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서 두 가지 신소재 조합이 주목받았다. 바로 LFP, 리튬 인산철과 NMC,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다. 이들은 기존 배터리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정성까지 갖추며 배터리 기술의 중간 진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즉 초고속 충전이 최대 화두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더 이상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 몇 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차량, 그것이 모두의 기대가 되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래핀 배터리와 고체 전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5분 충전으로 500km 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면 이동과 에너지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현대가 선보인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퍼포먼스 향상을 넘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증가하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고체 전지 같은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는 고체 전지 기술을 통해 단순히 전기차의 성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지구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성까지 약속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 배터리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고, 따라서 차량 자체의 무게는 줄고 주행 거리는 늘어나며 충전 빈도도 감소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충전이 병행된다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과 함께 쓰일 때 이 배터리는 그야말로 녹색 혁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과열, 누수, 화재 같은 기존 배터리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한 덕분에 안전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배터리의 수명까지 길다는 점이다. 한번 생산되면 수년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배터리 교체 횟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폐배터리로 인한 전자 폐기물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구의 자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희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금속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채굴되며 그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토양과 수질 오염, 심지어 인권 침해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의 고체 전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활용하며 코발트나 니켈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는 자원 고갈을 늦추고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안전하며 재활용이 훨씬 쉬운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재활용 기술이 발전한다면 고체 전지는 생산 후 수명이 다하더라도 그 재료 대부분을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의 전체 사이클이 거의 낭비 없이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 이 기술은 환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효율성, 안정성, 수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은 앞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며 에너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현대의 고체 전지 기술은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충전 주기가 줄어들어 전기 요금 부담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유지비까지 절감된다. 특히 에너지 저장 분야에 적용되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태양광 패널이 낮 동안 만든 전기를 밤에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하고 빠른 저장 장치가 필요해지면서 고체 전지는 가정과 공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젤이나 석탄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까지 낮아진다. 경제 측면에서도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다. 고체 전지는 기술 혁신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잠재적 거인이다. 전 세계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연구개발, 대량 생산, 재활용, 전력망 저장 등 다방면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해진다. 현대처럼 선도적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 공급망의 핵심이 되면 관련 국가들은 녹색 산업의 주도권까지 쥘 수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와 수출 경쟁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물론 초기에는 생산 비용이 높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는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대량 양산 공정이 정교해지면 전기차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이 배터리는 희귀 금속 의존도가 적어 고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빠른 제조, 저렴한 원가, 대규모 적용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순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될 준비가 갖춰지는 셈이다. 환경 효과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다. 채굴이 줄어들면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이 완화되고 열악한 광산 노동 조건도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화재, 누수 위험이 거의 없는 구조 덕분에 물류와 보관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도 낮아진다. 수명이 긴 배터리는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재활용 공정 또한 간소해져 자원 순환율이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 몇 대 동안 무엇이 펼쳐질까? 대부분의 전기차가 여전히 전통적 리튬이온 전지를 쓰고 있는 지금, 현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소란 대신 조용히 다음 무대를 준비해왔다.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쓰는 설계는 과열, 누액, 희소, 금속 문제를 한꺼번에 줄인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동일한 공간에서 더 먼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배터리 팩이 가벼워져 차량 자체 무게와 부품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현대는 이 기술을 2025년까지 대량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공개했다.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소재 기업과 협력해 공정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급 차종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중형 모델까지 적용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기술이 소수 특권이 아닌 일반 운전자에게까지 스며드는 순간 시작된다. 특히 전력망과 연계한 차량 그리드 통합 V2G 모델이 본격화되면 가정용 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가 하나의 거대한 분산 저장소로 작동할 가능성도 커진다. 주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하고 밤에는 도심 전력 수요를 분산해 도시 전체의 피크 부하를 줄여주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전기료를 안정화하는 이중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교육과 직업 훈련 시스템도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소재 공학, 전력 전자, 데이터 분석, 재활용 공정을 아우르는 융합 인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대뿐 아니라 수많은 파트너 기업과 스타트업이 생태계를 확장할 때 녹색 전환은 단순한 환경 의무가 아닌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에너지, 경제, 환경이 맞물리는 이 변곡점에서 고체 전지는 오늘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표준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기술이 현실로 이어지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무대는 마련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리고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다. 현대는 지금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모든 배터리가 단지 차를 움직이는 장치가 아니라 지구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의 철학이야. 고체 전지는 기존 배터리보다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고 수명이 길며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전반적인 생애 주기 동안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 게다가 이 배터리는 희귀 금속, 특히 코발트나 니켈과 같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이는 단순한 자원 절약을 넘어 인권 문제와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데도 직결된다. 배터리 수명이 끝난 뒤에도 고체 전지는 구조가 단순하고 독성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이 훨씬 수월하며 비용도 적게 든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청정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기차 시장은 마치 치열한 개막전과 같다. 테슬라, 닛산, 폭스바겐 같은 거물들이 이미 깊이 뿌리내린 가운데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신생 스타트업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도 현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구축해왔다. 현대는 단순한 자동차 한 대를 만든 게 아니라
전기차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그리고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까지 모든 모델은 스타일, 성능, 가격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 스마트한 기능들로 인해 자동차를 넘어서 하나의 기술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체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더 길어진 주행거리, 더 짧은 충전 시간, 더 높은 안전성,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강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회사는 단지 차량만 만들지 않는다. 전기차의 최대 난제인 충전 인프라까지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배터리, 차량, 충전,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전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제조사를 넘어선 미래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주요 거점에 이미 생산 기지를 확보한 현대는 각 지역의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제적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체 배터리를 아직 실험실에서 다루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현대는 이 기술의 양산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첫 양산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이자 실행력이다. 물론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경쟁자들도 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현대는 처음부터 이 기술에 집중해왔고 기술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며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만약 현대가 이 기술을 저비용, 대량 생산 체제로 완성한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전기차 시장과 에너지 저장 산업 양쪽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시장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체 전지는 단지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아니라 필수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주행 거리 불안,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 전기차의 핵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갖췄다. 현대는 이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함으로써 성능, 효율, 안전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될 것이다. 단지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기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며 설계된 이 비전은 차량의 수명 주기, 에너지 보존, 유지 비용, 자원 재활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완전한 전환이다. 고체 전지는 충전 속도나 배터리 용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게다가 현대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저영향 소재 활용,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등 환경적 책임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클린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전기차의 다음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오늘과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란다. 전기 모빌리티의 다음 뉴스는 누구보다 먼저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다.